두시고 그 상태에서 맨 앞에 RC 파트 5 101번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지금 여기에는 반이 좀 섞여 있긴 할 건데 뭐 750반에서 시험을 보러 온 친구도 있을 거고 뭐 907점반에서 시험을 보러 온 친구도 있기는 할 건데 기본적으로 907점에서 제가 LC를 하고 750에서 RC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실전에서 LC 하는 것만 본 친구들은 왜 내가 여기서 해설을 하고 있을까 약간 궁금해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둘 다 하니까 제가 오늘 그 저녁에는 항상 이번 달에 계속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해설을.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일단 파트 5는 30문제인데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제일 먼저 풀어내야 되는 파트이기도 해요, 그쵸? 근데 이 30문제의 문제 종류는 크게 두 가지야, 결국에. 어휘를 테스트하는 어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품사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 문법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휘 문제보단 그래도 품사 문제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고 문장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조금 보자라고 하면 사실 이제 사람들이 문제 푸는 거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기는 하지만 빈칸이 이제 뚫려있는 문제를 먼저 보지 마시고 항상 보기를 먼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 가도 A, B, C, D 보기를 딱 먼저 보면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기를 보면 이런 애들 우리가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대명사들은 대부분 사람을 받아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인칭 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이 자리에 뭘 집어넣을까라고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장 구조에서 봤었을 때 sales clerks라고 하는 얘가 주어 자리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가 receive라는 동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additional pay에서 얘가 지금 목적어 자리 나와 있으면 얘는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쵸? 근데 이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끼고 여기에 동사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주어 자리고 그러니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day. 그래서 B번이 정답.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대부분 대명사 문제가 나오면 정답률로 가자면 얘가 굉장히 좋은 애인데 여기는 이제 주격이라고 하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가 정답이 됐지만 이런 애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가면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소유격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유격 뒤에는 무조건 명사를 끌고 나올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유격이라고 하는 애들이 정답이 될 때는 그 뒤에는 항상 명사가 끌고 나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소유격이 명사를 끌고 나와야 되는 거라면 work라고 하는 애는 양다리 걸치잖아. 얘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애면 얘를 명사로 보면 그럼 여기도 소유격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접속사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접속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장에서 우리가 보통 문장에서 필요한 접속사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동사 개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when이라는 접속사를 썼다는 건 기본적으로 동사가 두 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동사로 얘를 봤는데 얘를 동사로 보지 않으면 뒤에 동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 접속사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work는 명사로 볼 수 없고 동사로 봐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어인 B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101번 정답 B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2번 같은 애들은 위에 거랑은 다르죠. 이런 애들은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어휘 문제가 나오면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cost라는 단어를 일단 눈으로 보면 cost는 비용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언급이 되면 비용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애는 얘죠. inexpensive 하면 이거는 가격이 비싸지 않은 뭐 이런 뜻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그냥 cost 보고 inexpensive 뭔가 비용이랑 가장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애를 골라주면 되는 거라서 얘는 사실 해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문제는 풀어낼 수 있는 애고 그 다음에 103번 같은 애들은 이렇게 잘라야 되죠. 잘라서 보기를 항상 보라 그러지. 뒤에가 이렇게 다르면 얘는 무조건 품사 문제야. 품사 문제면 해석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문장 구조 가면 자 humanity라고 하는 주어 can이라는 동사인데 이 can이라는 동사의 특징은 조동사죠. 조동사는 말 그대로 본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혼자 못 쓰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끌고 나오면 되는 거고 여기서 정답 A번 damage. 근데 대부분의 영어는 양다리를 걸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영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조가 없어서 damage라고 하는 애가 동사도 되는 거고 얘가 또 명사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둘 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4번 같은 경우는 일단 얘는 좀 잘라서 갈게요. 얘는 전치사로 일단 여러분이 볼 거고 그 다음에 both 같은 경우는 우리
우리가 접속사로 쓸 때 얘는 이런 패턴을 가지죠. both A and B 이렇게 해서 A, B 둘 다 이렇게 짝꿍을 이뤄서 쓰는 접속사고, 그 다음에 and 같은 경우도 접속사, 그 다음에 so 같은 경우도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영어는 지조가 없다고 얘기해서 혹시 외울 수 있으면 가세요. so 같은 경우는 접속사도 되지만 얘 부사도 되는 애고, for 같은 애는 전치사도 되지만 접속사도 되는 애예요. 근데 이제 for이 접속사로 쓰이면 얘 같은 경우는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으로 쓰이는 애고, 그 다음에 이 both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쓰이면 접속사 역할을 하겠지만 얘가 혼자 쓰일 때도 있어. 혼자. both가 혼자 주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both are mine 이런 거. 둘 다 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혼자 쓰일 때 품사는 대명사야. 그래서 지금 내가 알려주는 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을 수 있다면 넣는 게 조금 도움은 될 건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여기에 뭘 쓸까라고 봤었을 때 아마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entire factory, 여기에 관사가 나왔잖아요. 관사가 나왔다고 뒤에 명사로 끝이 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명사를 끌고 나오면 명사 앞에 세울 수 있는 게 전치사죠. 전치사는 절대 혼자 쓸 수 없는 품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 역할을 하는 애가 나와줘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치사 역할을 하는 애가 얘밖에 없으니까 D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하나는 보면 만약에 여기가 접속사 자리로 본다라고 해도 여기는 무리가 있지. 왜냐하면 접속사 자리로 쓰기에는 include라는 동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접속사를 쓰기는 애매한 곳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104번의 정답 D번 전치사 문제죠.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명사를 끌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05번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 때 time이랑 어울리는 애, 우리가 limited amount of time 이렇게 얘기하죠. 제한된 시간. 그래서 105번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었던 어휘 문제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106번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continue 갖고 뒤에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품사 문제기는 한데, 자 여기서는 일단은 부사가 정답이기는 해요. 여기 부사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그냥 외워서 가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비동사 더하기 ing를 쓸 때 비동사에다가 ing를 바로 붙여서 쓰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are researching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게 대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원래 이렇게 붙어서 써야 되는데 얘하고 이 researching이라고 하는 거 사이에, 이렇게 사이에 뭔가가 빈칸이 뚫어져 있으면 여기는 무조건 부사 자리야. 부사는 끼어들기를 일단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붙여서 써야 되는 이런 애들, 또는 우리 조동사 같은 애들도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끌고 나오죠.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조동사가 나와 있어. 그리고 빈칸이 나오고 여기 동사 원형 깔려 있으면 여기도 또 부사 자리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거는 토익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부사는 기본적으로 끼어들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끼어들기를 하는 이유는 외우시긴 하셔야 돼요. 비동사 ing 사이에 부사 올 수 있고, 조동사하고 동사 원형 사이에 부사 올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분이 have 더하기 pp 완료 시제라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have studied, have experienced 이런 거. 그러면 have 더하기 과거분사 여기 사이도 비어져 있으면 무조건 부사 자리야.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365일 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사가 끼어들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외워야 되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조금만 더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비동사 더하기 ing에서 이 ing는 사실 동사는 아니에요. 그죠? 동사 아니죠, 여러분? research라고 하는 것 자체는 동사일 수 있지만 여기에다가 ing를 붙여서 가면 얘는 엄연히 따지면 현재 분사야. 동사가 아니라 여기서 동사는 비동사예요. 그러면 현재 분사라고 하는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ing를 붙은 애인데 비동사 뒤에 붙어서 사는 애인데, 이 현재 분사가 사실은 형용사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형용사라는 품사로 보면 뭐가 또 성립이 되는 거냐면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해 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D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약간 이론적인 설명인 거고 여러분은 시험장 가서 이거를 빨리 풀어내야 되니까 원래 붙어서 있어야 되는 동사들, 비동사 ing, 비동사 pp, have, pp, 조동사 더하기 동사 원형, 이런 애들은 붙여서 나오는 애들인데 걔네들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그 자리는 부사가 끼어들긴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라인을 꼭 외우고 가셔야 될 거예요, 시험을 볼 때. 그 다음에 107번 같은 경우의 특징, 107번은 지금 보면 이거는 사실은 얘를 보는 순간 이게 바로 나오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토익에서는 되게 잘 나오는 패턴이라서 with it 더하기 기간이죠.
그래서 뭐뭐 이내에 라는 뜻으로 뒤에 기간, 뭐 그게 2days가 나오든 2weeks가 나오든 이렇게 기간을 끌고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전치사가 within이에요. 그러면 뭐뭐 이내에 라는 뜻으로 쓰이는 애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 애들의 공통점으로 가면 얘는 전부 전치사로 쓸 수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살짝 나눠서 가면 since도 전치사가 되지만 얘는 또 동시에 접속사도 되는 애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 그리고 to 같은 경우가 나오면 to도 전치사로 좀 나오는 애긴 하지만 얘가 또 어떤 애도 되는 애냐면 투부정사의 to도 있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참고는 하시면 돼요. to는 전치사 to도 있고 뒤에 동사 원형 끌고 나오는 투부정사의 to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뒤에가 동사가 나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동사가 원형으로 나와 있으면 여기는 무조건 to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시험에 나오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to가 전치사 to만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약간 한계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 원형을 끌고 나올 때는 투부정사 to로 쓰일 수도 있다. 그거까지 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 108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얘가 전치사인데 얘도 품사 문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명사 역할을 하는 애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명사는 excellence, D번 정답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전치사는 절대 혼자 쓸 수 없고 뒤에 명사 역할하는 애를 끌고 나와야 된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9번 같은 경우는 일단 공통점은 얘네가 전부 부사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봤을 때 부사라고 하는 애의 가장 큰 특징은 ly로 끝나면 부사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ly로 끝나지 않는 부사를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항상 ly로 끝난 애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자, well attend라고 하는 걸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실 때 콜로케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외우세요. well attend는 말 그대로 참석을 잘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늘 참석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she well attends every library board meeting 하면은 그녀는 매번 이사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잘한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서 well attend 109번 정답 D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10번 같은 경우도 요거는 아마 본 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왜 as many나 as much 뒤에 as possible 이런 거 여러분 아마 수거처럼 봤을 거예요. 가능한, 많이, 뭐 가능한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자리에도 as much나 as many 중에 뭘 쓸까라고 본다라고 하면 얘가 셀 수 있는 명사잖아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여기를 복수를 썼죠.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랑 어울릴 수 있는 애가 들어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B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much를 쓰려면 as much time as possible 이런 거 불가사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면 much가 그 자리로 올 거고, 이렇게 properties처럼 셀 수 있는 그런 명사가 오면 기본적으로 as many가 올 거다. 근데 이제 property라고 하는 게 대부분 토익에서 나오면 원래 property의 첫 번째 뜻은 재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토익에서 그렇게 해석되는 일이 거의 없고, property가 나오면 항상 이거는 건물이나 아니면 살고 있는 거주지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는 LC에서도 되게 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property. 그 다음에 111번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였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정답은 A번으로 들어오는 거 finalized 요거. 그 다음에 112번, 오늘 오전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112번을 틀린 친구들이 꽤 있었던 문제이기는 한데, 112번은 일단 공통점은 전부 동사절에 쓸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동사 문제인데, 동사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형태를 보고 좀 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지금 보면은 이 has been 이렇게 나오는 애 있죠. has been PP.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수동이라고 하는 애예요. 능수동을 사실 여기서 조금 물어보는 문제인데, 수동태라고 하는 애고 postpone이라는 동사가 원래 미루다 연기하다인데 얘를 있는 그대로 쓰면 태로 나누면 능동이고, 그 다음에 ing 얘도 능동태, 그리고 will have pp 완료 시제도 능동태거든. 첫 번째 이 관문은 이 동사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지가 첫 번째 관문이야. 그래서 얘를 보면 여러분들이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비동사 더하기 pp 형태를 가지는 게 수동태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원래 이게 능동일 때는 뭐였냐면 has postponed 였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have 더하기 이런 과거 분사 쓰면 이런 애를 완료 시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쓰면 능동이지만 여기에 bean이 딱 끼는 순간 여기는 수동으로 바뀌거든. 그래서 이게 능수동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뭘 쓸까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능수동을 토익에서 풀 때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능동이 쓰이면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수동이 나오면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문장 구조가 동사 자리에 뭔가를 집어넣고 뒤를 쳐다봐
전치사거든요. 근데 아마 들어봤겠지만 전치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가 무조건 정답이야. has been postponed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능수동 문제가 나오면 토익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항상 이 동사는 타동사만 나와요. 그래서 토익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사가 자동사, 타동사가 있잖아요. 동사 종류 중에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못 가지는 거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가지는 건데, 토익에 나오는 대부분의 동사는 압도적으로 타동사의 비율이 많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는 능동이고 수동 이런 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postpone이라는 단어가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얘 자체는 타동사라고 깔고 가면, 그러면 타동사가 그대로 쓰이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타동사 그대로 얘네를 쓸 거면 뒤에는 목적어가 무조건 나와야지만 쓸 수 있는 거야, 이 능동은. 근데 뒤에가 전치사면 전치사는 만약에 얘가 없다고 칩시다. 얘 없이 그냥 modification 하면 얘가 명사니까 이때는 수동이 정답이 안 돼요. 그래서 능수동 문제를 풀 때는 토익 안에서는 능동은 뒤에 목적어를 가지지만 수동은 못 가진다. 그래서 뒤에를 쳐다봤을 때 이 빈칸 뒤가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면 무조건 수동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고, B번 정답이죠. 그리고 또 알겠지만 constructio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사잖아. 시공이죠. 근데 공사가 딜레이가 되어지는 거고 미루어지는 거지 얘가 스스로 미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각도로 봐도 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3번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였고 113번 정답은 C번 adjustment 얘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4번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전치사예요. 그래서 얘네가 전부 품사가 전치사기 때문에 이거는 전치사 쓰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선 어쩔 수 없이 어휘 테스트를 살짝 하는 거라서 여기서 C번 정답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오브가 없어지지? 오브가 없으면 뜻은 똑같아. 뜻은 여전히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이지만 얘는 품사가 부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 기억 같이 하시고, 토익에서 잘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전치사인데 이 뒤에 for이 붙어도 상관없어. 똑같아. 뭐한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뜻이야. 그래서 except도 전치사, except for도 전치사 그런 거. 그리고 만약에 except에 대시 붙으면 접속사,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커버 하셔야 돼요. 그래서 except that은 접속사, except나 except for은 전치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through라고 하는 애는 보통 정답이 되려면 얘는 수단이나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through the email 이렇게 얘기하면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through는 보통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낼 때 쓰는 애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according to의 to는 전치사 to예요. 이건 to 부정사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according to 뭐와 무엇에 따르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ABCD는 앞으로 많이 볼 거니까 제대로 외워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15번 라인을 보면 얘도 여전히 품사 문제. 이것도 일단은 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지만 얘가 여러분 명사인 거 알 거고, 명사가 나오면 토익에서는 명사의 절친이 누구냐면 형용사죠. 형용사는 유일하게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명사 앞이 비어져 있으면 형용사 자리니까 여기서 형용사를 고르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he's most admirable D번이 정답인데, 일단은 형용사는 들어본 적 있겠지만 그냥 얘를 있는 그대로 썼으면 얘는 우리가 보통 형용사 원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형용사 있는 그대로 쓰는 거 원형. 그런데 여기에 내가 만약에 more admirable 이렇게 가면 비교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ost가 나오면 이건 지금 뭐 쓴 거냐면 최상급 쓴 거예요. 그래서 이 most라는 애가 붙어서 나오는 거는 형용사 최상급을 만드는 거고, 얘가 얘를 수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참고를 하면은 좋을 것은, 보통 우리가 형용사 최상급을 쓴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the most, the most 어쩌고 이런 걸 본다거나 최상급을 가장 큰 이렇게 얘기하면 the largest 이렇게 많이 볼 거예요. 이게 최상급을 쓸 때 원칙인데, 최상급을 쓸 때는 앞에 더를 붙이거나 아니면 소유격이 있어야 돼. 이게 룰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his라는 소유격이 있기 때문에 최상급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여기 his도 없고 더도 없이는 못 써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형용사를 최상급으로 나타낼 때는 앞에 더를 붙이던지 아니면 소유격이 있어야 돼. 그렇게 쓰는 게 하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아마 그거에 관련된 문제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과거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6번 같은 경우는 얘도 접속사 문제였죠. 접속사 문제였는데 either
A or B의 패턴. Neither A nor B의 패턴.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주어 동사 끌고 나온 애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짝꿍으로 쓸 때만 쓰이는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both A and B 이렇게 썼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문장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A, B는 탈락을 시키실 거고, 그 다음에 because하고 unless 나오면 이건 해석의 문제예요. 정답 unless였죠. 그렇죠?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얘도 지금 잘 보면 may depart에서 여기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나왔고, 그 다음에 require이라는 동사 나왔죠? 그러면 동사가 두 개니까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7번 같은 경우는 recruit을 가지고 뒤에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에, 근데 얘도 지금 보면 with가 나왔죠. 전치사. 그럼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서 명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recruitment하고 recruiter 이렇게 있으면, 자, 누구누구와 만나다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나와야 되니까 D번인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ER이나 OR이나 이런 걸로 끝나는 애들은 명사는 명사인데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되게 많고, 그래서 여기서도 D번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고, job seeker 하면 이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job seeker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recruiter 하면 이거는 고용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117번 정답 D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 이렇게 똑같은 품사가 두 개가 남아서 골라야 될 때는 이건 어쩔 수 없이 어휘를 좀 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18번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얘도 공통점이 전치사. 이거의 품사는 전부 전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는 118번에서 쓰임을 보는 건데, C번 어몽하면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뭐 사이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between도 뭐뭐 사이이긴 하지만, between을 쓰려면 그 문장 안에 보통 to라는 단어가 들어가. 둘 사이에 쓸 때만 쓰는 게 between이에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 하면 between two countrie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사이면 among countries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arrangement 복수 깔고 나왔으니까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의 C번 정답으로 오시면 되는 거고, 보통 upo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정답이 되려면 뒤에는 ing가 나와요. 동명사가. 그래서 우리가 upon이라는 뜻이 나올 때 upon arriving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경우들, 동명사가 끌고 나오면 이런 애들을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그래서 upon이 정답이 될 때는 뒤에 대부분 ing를 가지고 있는 동명사라고 하는 애가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over 같은 게 보통 정답이 될 때는 뒤에 예를 들어서 기간이 나올 때, 예를 들자면 over the past 10 years 이런 식으로 지난 10년에 걸쳐 기간을 주고 뭐뭐에 걸쳐라는 뜻으로 쓰일 때 보통 over이 정답이 되고,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eside는 얘는 뭐뭐 옆에죠, 뜻이. 그래서 얘랑 동의어가 next to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게 비슷하게 생긴 애 중에 besides s가 붙는 게 있어요. 이 s가 붙으면 이것도 전치사지만 뜻은 게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거랑 동의어가 누구냐면 in addition to 이렇게. 그래서 요 라인들을 잘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놔야 되고, 전치사고 접속사 문제가 뭐 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최대한 많이 외우면 외울수록 좋은 애고, 그 다음에 119번 같은 경우를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봤었을 때 대시라고 하는 애가 일단 나왔고, 근데 여기를 보면 indicate, 이 문장 구조를 살짝 보면 research라고 하는 애가 주어고, 그 다음에 indicate가 동사인데, indicate라는 동사도 당연히 타동사일 거예요. 토익에서 나오는 동사는 대부분 다 타동사니까. 근데 얘는 어떤 걸 좋아하는 애냐면, indicate라는 동사는 자기 그 뒤에 목적어 자리에 대절 쓰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that은 대절이라고 하는 건데, that 더하기 주어 동사죠. that 더하기 주어 동사가 대절. 그런데 이 대절이라고 하는 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면, 얘가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토익을 하면 대절을 끌고 나오는 동사를 따로 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 indicate that, suggest that, recommend that, insist that 이런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저랑 만약에 박자 안 맞추실 거면 그냥 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제가 설명을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자꾸 다른 페이스로 다른 페이지 보시고 있으실 거면 가서 따로 해설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얘기하는 것들은 일단 시험에 지난 6개월을 바탕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가적인 알파로 알아야 될 것 같은 걸 얘기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다 가져가시라고 제가 지금 이걸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insist that, recommend that, 그 다음에 suggest that.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토익에서 타동사로 유명하지만 얘네들 뒤에는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워두면 indicate 대시니까 대절이면 대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를 한참 쳐다봤더니 여기 동사 파트가 보이죠. 그러면 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주어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주어 자리에 여러분 올 수 있는 품사가 명사 라인이면 주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봤더니 얘도 명사인 것 같고 얘도 명사인 것 같고 얘도 명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뭘 써야 될까? 이건 내가 해석을 해야 될까? 그건 아니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 주어가 비어져 있을 때 동사를 주어졌다는 건 얘를 갖고 여기를 맞춰낼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개념으로? 수일치라는 개념으로. 그러면 이 has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단수동사인지 복수동사인지 정도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has라고 하는 애는 얘는 단수동사죠. 단수동사야 얘는. 그래서 단수동사가 여기 오면 이 자리는 단수 주어가 와야 돼. 단수 주어가 와야 된다는 건 s가 안 붙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C번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대체 단수 주어고 뭐고 단수동사 처음 들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동사에다가 내가 우리 750번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했었는데 동사에다가 뒤에 s나 es가 붙으면 얘가 단수동사야.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have 동사를 보면 원래 have는 이렇게 생겼지만 have에다가 s를 붙였으니까 얘가 단수동사가 된 거야. 그러면 복수동사는 뭐냐면 그냥 원형 있는 그대로 쓰면 복수동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have였다면 여기는 얘가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서 골라야겠지. 그랬을 때 이거는 해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포인트는 이 대절을 끌고 나오는 동사를 따로 외우고 그 다음에 대절이랑 상관없이 내가 주어 자리에 뭘 집어넣어야 될 때 여러 개의 명사가 나왔다면 그건 동사를 이용해서 여기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는 맞추면 점수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애들이기는 해.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20번 같은 경우도 엄청 중요해요. 이거 자체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품사가 뭔지. 일단 while 같은 애는 접속사, despite 전치사, whether 접속사, until은 양다리. 이렇게 들어오는데 토익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접속사, 전치사, 부사가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접전부 문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 내가 접속사를 쓸까 아니면 전치사를 쓸까 이렇게 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데 일단 여러분이 봤을 때 동사 개수가 몇 개인지부터 따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동사 R이 있고 뒤에 동사가 또 R이 있으면 동사가 두 개면 여기 누구 자리는 무조건 접속사 자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탈락시키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중에서 until도 이제 어쨌든 접속사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 접속사가 3개 남았다는 건 이건 해석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120번 같은 경우 정답은 A, 뭐뭐하는 동안에 while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접속사하고 전치사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에서 despite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뜻 자체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의 동의어로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 중에 전치사 라인은 in spite of 하고 그 다음에 notwithstanding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개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전치사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전치사지만 얘는 또 접속사 버전으로도 유명한 애가 누구냐면 although죠. 그럼 although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의 접속사 버전 although라든지 뭐 even though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중에 even if라든지 또는 even이 아니라 though라든지 요런 애들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라인의 접속사 요 라인들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라인의 전치사 요런 것들은 좀 외워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1번 라인을 보면 얘도 이제 품사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더라는 관사가 나왔기 때문에 관사가 나왔는데 관사의 가장 큰 특징은 더나 어나 언이 전부 다 관사라는 그 맥락으로 통하는데 관사의 끝은 항상 명사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관사가 나오면 명사가 나왔는데 여기 upgrade라는 명사가 이미 나왔단 말이야.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동사의 배프인 형용사를 찾아보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형용사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이건 이제 약간 꼬아놓은 거긴 하지만 이렇게 ed를 붙는 애하고 그러니까 동사에 ed 붙고 동사에 ing를 붙는 애가 어떤 카테고리로 통할 수 있냐면 이런 애를 우리가 분사 형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용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야.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인 애들이 있고 근데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인 애들은 ed나 ing 형태를 가지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colorful, peaceful, available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인 거고 동사를 베이스로 해서 동사에다가 ed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면 얘네도 분사 형용사라는 걸로 해서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어. 결국 이건 분사 형용사 문제이기 때문에 너 여기 어울리는 분사 형용사 좀 골라봐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개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B번이 정답이에요. suggested 하면 이건 제안된 뭐 이런 뜻이거든. 그랬을 때 이 명사를 여기 형용사가 꾸며주는 건데 이때 내가 ed를 고를까 ing를 고를까 하면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수업을 듣거나 그러면은 리스트를 보통 주는데 ed가 정답이 잘 되는 애들, ing가 정답이 잘 되는 애들 이런 걸 리스트를 이제 보고 외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얘를 꾸며줄 때는 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애 입장에서 제안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업그레이드라는 걸 제안을 되는 게 맞는 건지 결국 능동의 성격을 갖는 게 맞는 건지 수동의 성격을 갖는 게 맞는 건지를 따지면 되고 업그레이드는 스스로 서제스트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ed가 붙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분사 형용사로 문제가 나왔을 때 ed가 정답이 되는 애들은 suggested, planned, experienced, qualified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다 ing가 같이 나와도 볼 필요도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도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suggested라든지 뭐 planned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experienced 이런 거 그 사람을 보통 묘사하죠. 그래서 experienced라든지 뭐 skilled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accomplished 이런 단어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planned라든지 또는 뭐 예상되는 projected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대부분 다 ed가 그냥 정답이 되는 애야. ing랑 아무리 같이 나와도 ed가 늘 정답이 돼서 들어오는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더 있었던 게 qualified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122번 라인 가면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전부 다 얘는 허위 문제니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based in이죠. 어디에 기반을 두다 C번 정답 들어오는 거고 해석의 문제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여기에서 이제 in이라는 전치사를 보통 가지고 나온 애가 base in 하면 뭐뭐에 기반을 둔 보통 이렇게 가고 우리가 stay 하면 stay at이나 이렇게 나오고 장소 move 하면 to 뭐 이렇게 끌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in이란 전치사랑 어울리는 애들은 C번 stored 하면 뭐 store at 이런 식으로 가뒀지. 그래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애지만 해석을 해도 base in은 뭐뭐에 기반을 둔. 그 다음에 123번 같은 경우도 품사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도 봤을 때는 아이디어가 명사라서 befu가 나오면 되고 형용사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런데 형용사가 여기에서 누구냐면 얘가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C번이. 이거는 토익에서 품사 테스트라는 거에서 좀 잘 나오는 애들 중에 하나인데 specific 하면 세부적인이라는 뜻으로 들어오고 여기 s 붙이면 세부사항 명사로 바뀌어. 그래서 specific은 형용사, specifics는 명사, specify는 동사. 이건 동사의 복수. 그 다음에 124번 같은 경우는 direct를 가지고 나오는 품사 문제죠. 그래서 얘도 이제 뒤에가 다르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또 뭘 골라야 될까라고 보시면 아까 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applicable 하면은 이게 형용사예요. 품사가. 근데 형용사 앞에 누군가 왔을 때 형용사는 부사는 형용사 수식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directly applicable 해서 124번 정답 B번이에요.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대상은 되게 많은데 토익에서 그 중에 테스트를 늘 하는 것이 너 부사가 형용사 수식하는 거 아니? 이거.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간다라고 하면 부사가 있는데 부사는 원래 동사 수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이렇게 있을 때 부사가 뒤에서 동사 수식을 하는 걸 알고 있는지도 테스트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대상이 그러니까 결국 동사도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도 되고 부사는
그래서 웬만한 애들은 다 수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25번 같은 애들은 일단은 이거는 정답 자체가 들어올 때 A번이 정답인데 to transform 하면은 원래 transform이 뭐 변형하다 이런 뜻도 있는 동사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투부정사죠. 근데 일단은 투부정사인데 이 투부정사가 만약에 여기 오면 to transfer 이거는 투부정사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은 편하게 아마 볼 수 있을 건데 일단은 투부정사가 이렇게 명사잖아. proposal 하면 제안서잖아요.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대부분 얘는 무슨 역할을 하면 얘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얘는 형용사도 역할을 할 수 있고 얘는 명사 역할도 하고 얘는 심지어 부사 역할도 하는 애야. 그래서 투부정사라고 하는 컨셉에서 앞에 명사가 이렇게 깔려있고 투부정사가 올 때는 대부분 다 이 명사를 수식하기 위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인 애들은 명사 앞에서 항상 명사를 수식해줄 수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가 아닌 애들은 명사 뒤에서 명사를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to transform이 형용사로 쓸 때 절대적으로 이게 여기 앞에 와서 꾸밀 수는 없어. 그래서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로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 그러면 to transform 하면은 바꿀 계획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뭐를 바꿀 제안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 자체를 아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고르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게 아닌 경우에도 약간 고민은 하겠지만 여기 자체에 예하고금 예를 본다고 했을 때 이런 애들을 동사라고 하는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애들이잖아. 얘네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보면 일단 얘가 주어인 건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동사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이 지금 동사는 will be 여기가 동사인 거예요. 이 문장이 본동사가. 그러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어떤 친구들은 얘가 주어니까 오케이 여기 동사 쓰면 되겠지 하고 여기에다가 is transforming 뭐 이런 거 집어넣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 여기가 동사 자리를 써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는 어디? 그죠? 동사가 두 개면 접속사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어. 그러면 여긴 동사 자리가 아닌 거야. 그래서 얘네 둘 탈락 일단 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명사인 얘를 쓸 수 없는 이유는 transformation 여기다가 썼을 때 물론 명사하고 명사가 더해져서 복합명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아까 어떤 친구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이걸 고른 이유는 명사하고 명사 더하면 복합명사잖아요. 그렇지, 될 수 있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복합명사라고 하면 여기서 끝이 났어야 됐는데 이게 아니라 proposal, transformation 그 다음에 또 덜을 가진 명사가 나오면 명사는 또 다른 명사를 목적으로 못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B번은 탈락인 거야. 탈락이고 여기서 그럼 다 소거하면 남는 거 뭐밖에 없냐면 투부정사인 A에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끌고 갈게요. 여기서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그러면 여기까지는 수식어잖아. 얘 꾸며주는. 그쵸? 원래 이 문장은 proposal will be voted on this Monday 뭐 완벽해요. 이렇게만 써도 마침표는 찍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수식어를 이렇게 깔아줬는데 투부정사라고 하는 to transform이라고 하는 애가 뒤에 뭘 끌고 나왔냐면 또 다른 명사를 끌고 나왔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부정사의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알고 가면 좋은 게 투부정사라고 하는 애가 왜 목적어를 가져요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투부정사는 뭐가 베이스냐면 동사에서 시작된 거야. 그래서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잖아.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 토익에 나오는 대부분의 동사는 다 타동사 베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타동사를 가지고 이렇게 투부정사를 만들면 타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쓸 때도 뒤에 얘는 목적어가 무조건 있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투부정사를 쓸 때 우리가 offer이라는 단어가 토익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제공하다, 뭐 주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이게 원래 타동사잖아. offer a special discount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별한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데 얘를 투부정사로 바꿔도 마찬가지가 나와야 돼. to offer by 이렇게는 못 나와요. to offer a special discount 얘도 자기만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넣을 거는 타동사나 자동사를 갖고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만들면 그 동사 성질을 그대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125번 정답은 A번. 그 다음에 126번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였고 얘는 정답이 C
certify. 그 다음에 127번도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고 얘는 형용사 어휘 문제에 B번 방대한 vast 이건. 근데 얘는 보통 나오면 정답이 되는 애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보면 이 Madeline라고 하는 게 약간 뭐 그 습지나 이렇게 땅덩어리 같은 걸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광범위한 이렇게 들어오면 되고 얘는 정답률 좋은 애 중에 하나예요. 형용사에서. 그 다음에 128번 같은 경우 요것도 약간 헷갈린 친구들이 있긴 했었는데 정답은 D번이죠. H1. 그래서 H1 of 하면 왜냐면 each라고 하는 애 자체가 단수 취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가 여기 주어 자리에 오면 뒤에 얘가 단수 동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단수주를 받을 수 있는 애가 와줘야 돼. 올이 나와버리면 얘는 뒤에 복수 동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은 D번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H1 of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9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것도 이제 뭐를 좀 알아야 되면 얘는 조동사고 얘는 접속사고 얘도 접속사고 이제 대시 약간 난감하는데 일단 미리 정답이 되려면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A번이 왠지 정답이 될 것 같기도 해. 왜? 얘 조동사 쓰고 decrease 동사로 쓰면 되니까. 그런데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얘가 조동사고 동사 원형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봤었을 때 그 129번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reward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지금 상을 주다, 뭔가를 수여하다. 그러면 얘가 동사면 얘가 또 동사가 돼버리면 접속사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그 구조가 아니니까는 일단 여기에서 A번은 탈락이 돼야 돼. reward라고 하는 애는 명사도 되고 상이란 뜻의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얘가 여기서 명사로 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 뒤에 또 다른 명사를 목적으로 갖고 나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서 주어 복수 주어니까 복수 동사 복수 동사니까 S를 안 붙인 거죠. 그리고 얘가 타동사니까 local businesses 목적어. 그럼 대충 느낌 나오겠지만 얘는 이미 완벽한 애예요. 솔직히 그냥 new tax incentives, reward local businesses 마침표 찍을 수 있는 애거든. 근데 뒤에 뭐가 이렇게 붙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따져야 되는 건 뭐냐면 미리 정답이 아닌 이유는 일단 알았고 그러면 when하고 that하고 if를 보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동사로 decrease를 본다라고 하면 얘하고 얘가 동사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 자리가 접속사 자리가 오면 되긴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when하고 if하고 that이라는 애를 접속사로 해서 쓰면 되는데 얘네 둘이 탈락이 돼야 돼. 왜 탈락이 돼야 되냐? when하고 if를 쓰려면 뒤에는 완벽한 절이 나와야 되죠. when하고 if를 쓰려면 when you come back 이렇게 쓰지 when come back 이렇게 안 쓰잖아요. if you come back, if come back 이렇게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 when하고 if라고 하는 접속사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접속사라고 외우고 있는 because나 since나 이런 애들 전부가 뒤에는 완벽한 문장을 끌고 나와야 돼. 근데 얘가 동사면 완벽한 문장이 아닌 거잖아. 주어가 없잖아. 그러면 C번이 정답이야. 속어를 해서 C번이 정답인데 그럼 C번의 that은 얘는 뭐냐 그럼? 얘는 대절은 아니에요. 이 that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that은 마무리 지을게요. 이제 시간 너무 써서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대절의 that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대절의 that을 쓰려면 뒤에는 완벽한 문장 나와야 돼. 근데 관계 대명사 that은 뒤에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서 불완전한 절이니까 that이라고 하는 애를 쓴다. 그리고 하나 더 참고할 거는 increase, decrease는 원래 자동사야. 원래 자동사로 유명해. 뒤에 목적어 못 가지지만 예외적으로 얘네가 스스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증가하게 만드는 걸로 해석이 되거나 감소하게 만드는 걸로 해석이 되면 타동사로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increase, decrease는 원래 자동사 베이스가 맞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얘도 타동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30번 마지막으로 어휘 문제 B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트 5가 일단은 내가 첫 주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아예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101번부터 130번까지를 쭉 가면서 이걸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세분화를 해서 봤는데 일단 다음 주에 여러분이 해설을 듣게 되면 그때 내가 파트 7을 건드릴 거예요. 파트 7을 건드릴 거고 하지만 오늘 101번부터 130번 안에는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라서 그거 이외에 내가 플러스 알파로 알려주고 싶었던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길어지긴 했고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외우사 보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 파트 7은 혹시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으면 일단 집에 돌아가서 못 푼 건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채점하신 다음에 채점하고 그냥 처박아 두지 마시고 채점한 다음에 틀린 애들은 다시 한번 풀어봐 주시고 그래서 정답을 재채점했을 때 정답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특히 파트 7 같은 경우는 재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정답을 맞췄던 틀렸던 간에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여기가 근거라고 생각하면 하이라이트를 치시고요. 그 근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랑 해설지에 올려준 근거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일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은 최소한 여러분이 직접 사전을 열어서 뜻을 찾아서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해설지에 올려놓은 해석이랑 비교했을 때 내 해석이 비슷하게 흘러갔는지를 확인하시면 그리고 파트 7에서 이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따로 단어장을 만드셔서 파트 7 전용 단어장 해가지고 모르는 단어만 쫙쫙쫙쫙 다 써갖고 정리하시고 그렇게 가셔야 돼요. 오늘 LC는 조금 어려웠어요. 파트 3가 특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 틀린 것도 오답 정리 잘 하셔야 되고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